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차가워 보인다고, 싸가지 없어 보인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얘기는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아, 싸가지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여기는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닭발각 테이블 4개가 있는 저희 가게의 홀입니다. 아, 지금 양옆에는 그 중에 2개인가요? 네네네네. 저희 테이블의 반입니다. 여기서 이제 6억이라는 연매출이. 아,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 제가 닭발을 선택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닭발각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국물닭발이라는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년 전이죠. 2017년부터 제가 그 장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단 통영에는 국물닭발 전문점이 없었어요. 그 경남 전체로 이렇게 봤을 때도 메이저급 국물닭발 프랜차이즈가 없었어요. 한땡 포차라는 그 대형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사실 그 포차 같은 경우는 헌팅 포차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닭발각이라는 가게를 오픈을 해서 장사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로서도 되게 메리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물닭발이라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한 7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마케팅 팀에서 홍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사장님들이 하실 게 없어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사장님들이 직접 다 발로 뛰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그게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손님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에도 그렇고 되게 전이가 되거든요. 반갑게 최대한 인사를 하려고 하죠. 처음에 저희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 인사를 최대한 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쉬는 날에 친구들이랑 술을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가게에 밥을 먹으러 되게 많이 와요. 저희 가게에 직원들도 오기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밝은 에너지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손님들이 왔을 때 그게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와가지고 직원들이나 사장님이 막 인상을 쓰고 안 좋은 분위기에 막 그런 가게에 가면 사실 음식을 먹기도 전에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 갔던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박 그런 집에 이렇게 가면 사장님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손님들을 응대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역시 이 가게가 잘 되는 이유는 사장님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아이템이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하기 전에 내가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혹은 밝은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표님 혹시 어떻게 해주는지 대표님 저 출근했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맞으시나요? 왔니? What's up? 약간 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3명이에요 그러세요? 손님들한테는 또 너무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뭐 편하신 데 앉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상호명을 이렇게 지을 때 막 그런 가게들도 가끔씩 있어요. 가게에 메뉴가 들어가지 않는,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호명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사실 뭐 카페나 꽃집이나 뭐 이렇게 이제 느낌이 있는 그런 가게들에게는 어울릴 수 있는데 식당을 오픈할 때는 그래도 그 가게가 뭘 파는 가게인지는 적어도 상호명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기억하기 좋은 정도의 글자 수를 이렇게 선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닭발각은 사실 이름을 짓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거의 걸렸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닭발집 이름을 다 찾았어요. 다 찾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연습장에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한 2장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름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름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렸는데 마음에 들었던 이름이 청년닭발. 그때 저도 20대 후반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청년경찰이라는 또 영화가 되게 대박을 쳤었던, 이렇게 어쨌든 그 해였기 때문에 청년닭발이라는 이름이 최종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좀 뭐랄까 와닿지 않는, 막 이렇게 확 이렇게 땡기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상호명 같은 경우도 로고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이렇게 봤을 때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닭발이 좀 네 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썼을 때도 뭔가 좀 힙하지 않은 느낌? 막 고민을 하다가 닭발각이라는 이제 그 세 글자를 어떻게 진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떠올리게 됐는데, 그게 세 글자이기도 하고 글자로 썼을 때도 되게 밸런스가 괜찮고, 그 영어로 이렇게 썼을 때도 너무 길지 않는 그 이제 느낌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높은 연령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중국집에 무슨 각 뭐 이런 단어들이 막 있잖아요. 닭발각 이렇게 했을 때 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도 기억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먹자 뭐 이렇게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피자각, 치킨각 뭐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봤을 때도 기억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10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타겟팅을 할 때는 사실 30대, 20대가 주 타겟팅이었거든요. 소주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뭐 이렇게 먹는 음식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10대들이 저희 테이블을 꽉 이렇게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되게 이름덕을 좀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지금 생각해도 이것보다 괜찮은 이름은 뭐 떠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그 이름을 생각했던 저를 엄청 칭찬하죠. 네네네. 저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준비를 한 게, 장사를 할 때 꼭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이래야만 한다라기보다는, 장사를 이제 저도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과 못하시는 분들의 그 차이점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저희가 학창 시절 때 보면 그 반에서 되게 인기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이 많거나 하는 친구들, 인싸들을 보면 되게 에너지가 밝아요. 매력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장님들이,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되게 특히 더 그렇거든요. 좁기 때문에 조금 불친절하거나 뭐 이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면 되게 그게 좀 빨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약간 그런 게 크거든요.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그런 걸 더 많이 느낄 거예요. 통영 분들은 특히나.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이 조금 매력적인 그런 가게들이 좀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황남동에 파스타를 팔고 있는 미수동에 고깃집 통영이라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무전동에 그 선술집 도는 이제 술집도 있는데, 그 가게 사장님들이 되게 손님들한테 그런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선천적으로 막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조금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차가워 보인다고, 싸가지 없어 보인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웃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막 10분, 15분, 20분씩 진짜 웃는 연습을 했어요. 입꼬리 올리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얘기는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보면 싸가지 없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만약에 자기가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내성적이거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충분히 노력으로 보완이 될 수 있는 점이라고 제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들다 하면 인사를 채용하면 돼요. 그런 방법도 사실 되게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사장님들이. 그리고 같이 연습을 했던 게 뭐냐면, 대화법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대화, 그리고 기분 좋게 하는 대화법, 뭐 그런 것들을 책을 보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장사를 하면서 진짜 크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기분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대화법에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그게 화를 돋굴 수 있는 행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비록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이제 제공한 서비스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하고,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거를 누그러뜨리고 이제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이렇게 살피는 게 네. 장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포용력으로 이렇게 감싸 안았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경우는 저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감정을 최대한 없애라, 억제하고 자기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